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분들이 사기 공모나 사기 방조로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혹은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초동 대응을 하셔야 형량을 줄이고 최대한 적절한 방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은행 CD기에 돈을 넣으러 갔다가 거기서 경찰들한테 체포가 되는 경우, 혹은 실제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 가면 굉장히 당황을 하십니다. 그렇더라도 절대로 불리한 진술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불리한 게 내가 이것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진술입니다. 그런 진술을 하면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나 사기 방조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황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것을 알고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절대 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끝이 난 다음에는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찰 조사는 거의 90% 이상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이제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때 검사님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 내용과 증거까지 참조를 하셔서 판단을 하실 텐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두 번째는 형이 인정이 되어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형을 낮추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당연히 변호인의 선임일 것이고요.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기소유예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구형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님을 설득을 하는 의견서를 내시던지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기소유예 처분이 난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인 것이고, 형이 기소가 돼서 공판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구형에 따라서 판사님이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구형이 보통 5년이다 하면 판사님께서 선고는 절반 정도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시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을 설득해서 기소유예 혹은 구형을 낮게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